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AMC라는 논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AMC는 여기서 AutoML for Model Compression and Acceleration on Mobile Device라고 그 예전에 Deep Compression이라는 논문을 이제 쓰셨던 이제 송한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신 분이 그쪽 이제 랩에서 진행된 연구고요. 아마 1조자분은 CMU 출신이신 것 같고 CMU, MIT, 구글이 이제 페이퍼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델 경량화 쪽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연구들 중에 좀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어, 이런 연구가 있으면 되게 나중에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쓸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다음,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딥컴프레션이라고 논문인데 지금 예전에 시즌 1기 때 이제 태호님께서 리뷰를 해주셨고요. 저거 구현체도 제가 예전에 깃허브에 구현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저게 프루닝이랑 퀀타이제이션, 그다음 뭐 허프만 코딩 이런 거 이용해서 기존의 좀 큰 네트워크 같은 거를 좀 압축하는 그런 이제 경량화 쪽 연구고요. 어, 아마 ICLR 저거 베스트 페이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그냥 이제 여기 논문에서 레즈넷이나 뭐 모바일넷 같은 걸로 이제 압축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워낙 경량화 쪽 이제 논문이기 때문에 모바일넷 버전 1이랑 모바일넷 버전 2가 이제 쓰였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드는 제가 예전에 썼던 거 가져와서 이렇고 오른쪽에 셔플넷은 사실 이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는데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페이퍼 모두 다 이제 저희 이제 진원님께서 리뷰를 해주셔서 그쪽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MC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AMC 생각보다 구조는 좀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사람이 이제 어떤 뭐 레지넷 큰 모델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뭐 프루닝 한다든지 퀀타이제이션 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 컴프레스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따로 만들게 진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만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거는 저런 게 이제 프루닝 방법이나 뭐 튜닝 레이시오 같은 것도 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그런 거 이제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사람이 하면 엔지니어 에피션시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그 오토 ML을 써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방법 보시면 이제 자동으로 그런 이제 프루닝을 해주는 그런 이제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이 논문이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로 풀었냐면 RL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이제 어 약간 치환을 해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채널이 뭐 이렇게 레이어별로 쭉 있을 때 저런 거를 이제 채널별로 프루닝을 하는 게 요즘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레이어별로 뭐 센시티비티 같은 메저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아닌지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막 재고 그걸 이제 적용해 가지고 자르는 류의 이제 논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행하는 것보다 그냥 저런 레이시오 같은 거를, 그러니까 스파르시티 레이시오, 그러니까 프루닝 레이시오를 어 이제 스테이트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아래 에이전트한테 넘겨주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뭐 채널 위스 하이트 뭐 이런 다양한 거랑 정보랑 같이 넘겨주고 그 에이전트가 판단을 해서 어 이제 프루닝 레시오를 액션으로 이제 정해서 어 다시 그러니까 정한 다음 그거를 이제 어 새로운 아키텍처, 그러니까 더 작은 아키텍처를 이제 만드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워드는 위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에러 곱하기 로그 플롭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사실 입자가 뒤에 좀 다를 거지만 두 가지로 진행이 돼요. 그냥 저기 로그의 플롭스를 안 넣은 그냥 에러만 따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거 에러 이제 곱하기 로그 플롭스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냥 흐름은 저런 큰 모델에서 프루닝 레이시오 같은 거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냥 RL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L로 접근한 방식이 여러 개가 있다고 이 논문에서 하는데요. 뭐 뉴럴 아키텍처 서치나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 뭐 네트워크 투 네트워크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 저걸 읽어보진 않았는데 차이점을 밑에다가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큐러시는 다 이제 중요하니까 다 다루긴 하는데 레이턴시를 고려하는 거는 AMC가 유일하다고 하고 그 RNN 컨트롤러로 예전에 요 논문에서는 그 사이테이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엠나스넷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RNN 컨트롤러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RNN 컨트롤러가 좀 속도가 느린가 봐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이 AutoML이란 게 워낙 막 결국에는 여러 번 트레이닝을 해서 좋은 걸 고르는 거니까 좀 그런 이제 GPU 타임이 많이 필요한데 RNN 컨트롤러를 쓰면 더욱더 그런가 봐요. 사실 이건 뭐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실험해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서 논 RNN 컨트롤을 쓰는 게 좀 더 빠르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바로 이제 GPU가 막 구글급으로 막 1000개씩 없어도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는 아마 사이퍼 10 기준으로는 아마 타이탄 한 장으로 그 1시간 걸렸다고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점이 있으면 이제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라고 해서 아까 어, 예를 들어서 채널 개수 같은 걸 판단해야 될 때 되게 디스크릿하게 뭐 정의를 해놓고 뭐 64개, 128개, 256개, 512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그냥 RNL 컨트롤러가 이제 이거 64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제 정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를 둬서 막 그게 되게 이제 좀 유동적이게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유립스 2019년 네, 튜토리얼 참가하면서 어, 그 MIT의 BBN 교수님께서 이제 언급해 주신 내용인데 이 프루닝이란 게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루닝이란 게 정말 맨 왼쪽에 파인 그레인드 된 스파시티를 생각을 하면 뭐 저희가 컨볼루션 웨이트들을 생각하면 뭐 커널 쪽 위스 하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채널 축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중에 그냥 뭐 뭐냐 그 아무 숫자만 그냥 0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그런 게 이제 스파시티라고 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맞긴 해요. 근데 맞긴 한데 이게 하드웨어가 하드웨어한테 친숙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좀 스팔스하다고 GPU가 조금 더 빨리 계산해주고 약간 그런 게 실제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스트럭처드 되게 막 채널별로 채널 축으로 뭐 채널 하나씩 필터 하나씩 통째로 자른다든지 아니면 벡터로 자른다든지 커널로 자른다든지 저런 식으로 약간 그 콜시네스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왼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레귤러 할수록 뭐 많이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하드웨어가 돌리기에는 좀 힘들고 오른쪽으로 가면 레귤러해지면 이제 좀 더 하드웨어 친숙하게 프루닝은 잘 되지만 프루닝을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왼쪽처럼 할 수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약간 좀 트레이드오프를 잘 맞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래도 대부분 약간 뭐 비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적어도 필터 레벨에서 이제 프루닝을 많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마 저 필터 레벨로 다 프루닝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RL 관점에서 네, 설명드리자면 저는 사실 RL을 많이 몰라서 벡터 크리틱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벡터 크리틱이 그냥 밸류 펑션이랑 그 네, 그러니까 밸류 펑션이랑 그 스테이트랑 액션 그걸 이제 다
따로따로 둬가지고 폴리시 저거 이제 액터 크리틱으로 따로 둔 다음에 이제 environment에서 리워드 받으면 그걸 이제 밸류 테이블은 밸류 따로 계산하고 폴리시는 거기서 이제 그 스테이트랑 액션 이 액션을 취했을 때 뭐 얼마나 더 좋은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사실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지금 딱 저렇게 튜플로 되어 있는 거로 저게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맨 왼쪽에 t는 레이어 인덱스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스테이트가 하나의 레이어를 이제 처리하는 딱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웨이트는 이제 저 NCHW 중에 NCK 곱하기 KK면 그게 이제 컨볼루션 웨이트 커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에 대해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건 그 채널 곱하기 하이트 곱하기 위스겠죠. 그리고 스트라이드랑 K는 네, 스트라이드는 그냥 말 그대로 스트라이드고 그 컨볼루션에 쓰이는 그 스트라이드예요. 그리고 플럽스의 이제 T 번째 저거는 이제 레이어 T에 대해서 플럽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좀 뒤에서 여기서 다르죠. 그래서 저게 여태까지 플럽스를 얼마나 했는지 같은 거나 앞으로 얼마나 플럽스 버젯이 남았는지 그런 걸 이제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두 개 더 보시면 여기 reduced랑 rest를 보면 reduced에서는 이제 이 레이어가 오기 전까지 나머지 전 레이어에서 얼마나 그 플롭스를 줄였는지 그걸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리듀스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이 전 레이어까지 얼마나 플롭스를 줄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레스트에서는 이제 얼마나 그 뒤에서 이제 플롭스를 내릴 건지 그러니까 약간 뭐 말 그대로 버젯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돈이라고 치면 이 에이전트가 지금 얼마를 쓰고 뭐 뒤에서 얼마를 쓸 건지 약간 이런 걸 트래킹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조건 처음에 많이 쓰면 좋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너무 적게 쓰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사실 이 RL 에이전트가 좀 더 스마트하게 여기서는 스팔스하게 하는 게 낫겠다 하면 더 어그레시브하게 플롭스를 많이 줄일 거고 여기는 좀 많이 그러니까 약간 리던던시가 없던지 해서 레이어가 좀 많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그 플롭스 버젯을 쓰지 않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T-1은 저거는 이제 기존에 취했던 액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액션은 그 뒤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액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루닝 레이시오예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액션이 좀 더 복잡하고 많을 줄 알았는데 단순하게 정말 그 레이어에 대한 그 채널 프루닝 레이시오를 0과 1 사이의 밸류로 대신 여기서 주장하는 건 그게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가 아니라 컨티뉴스한 스페이스라서 그게 이제 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압축하는 게 그 레이어별로 되게 그 28city 레이쇼에 대해 되게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되게 그 파인 그레인드 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미리 디스크리트하게 디파인을 해놓으면 파인 그레인드 되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가 하기 힘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DPG라는 건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라는 예전 뭐 그 RL 쪽에 좀 유명한 논문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만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저는 뭐 맨 처음에는 좀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뭐 다 레이어를 전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딱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T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 embedding state 아까 ST라는 거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레이어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스파르시티 레이쇼를 적용할지에 대한 액션 AT를 이제 그 에이전트는 정해서 이제 아웃풋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는 아마 environment에 이렇게 그거 AT를 이제 넘겨줬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또 받는 게 LT 플러스 1, 즉 그러니까 그 다음 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받고, 아니 그 정보는 이제 ST 플러스 있죠. 그래서 그 레이어에 대한 정보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지 T, 캐피럴 T로 T까지 하면 그때 이제 리워드 시그널이 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줬으니까, 스파시티 레이쇼를 정해줬으니까, 에큐러시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그게 이제 리워드 시그널로 그 RL 프레임워크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그 리워드가 좀 빨리 받고 적용이 돼야 RL 전체 프레임워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 파인 튜닝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를 측정한 걸로 바로 그냥 리워드 시그널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막 파인 튜닝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거나 그러진 않고,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건 이런 RL 자체가 그냥 완전히 싹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밑에 나와 있네요. 밑에 리워드 accuracy is evaluated without fine tuning이라서 리워드로 들어갈 때는 파인 튜닝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 such protocol, 그러니까 이제 컴프레션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resource constrained compression은 좀 이제 플럭스 버젯을 두고 아까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accuracy guaranteed compression은 accuracy가 너무나 중요해서 약간 플럭스를 굳이 이제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진 않는, 약간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하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resource constrained compression, 아까 그 리워드에 뭐 아까 마이너스 에러 곱하기 뭐 플럽스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곱하기 플럽스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리워드 시그널로 에러가 그러니까 에러의 마이너스 값을 그냥 바로 넣어주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면 RL이 받는 시그널이 그냥 애큐러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제 모델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액션에 이제 얼마나 그 이제 얼마나 이제 프루닝 해야 될지 미리 정해주고, 이거는 50%를 이제 이 모델에 한 50%만 깎아달라라고 이제 미리 정의를 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그러니까 저 두 번째 보시면 액션 T를 계산할 때 저 이제 에이전트에서 이제 스테이트 T에 대한 걸로 판단을 하고, 여기서 액션 T랑 액션 맥스의 미니멈을 액션 T로 정하죠. 저게 이제 맥시멈 스파르시티 레이쇼를 미리 정해놓고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레이어는, 그러니까 저걸 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무조건 베스트만, 애큐러시를 최대한 높이도록만 이제 뱉을 거니까 액션에 대한 맥스 값을 미리 해놓고 저렇게 액션 T를 억지로 이제 맥시멈 스파시티 레시오로 바운드 되게 약간 하드하게 정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이제 그런 액션 T가 정해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계속 그 파라미터 버젯이나 약간 그런 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칼큘레이션이고, 그게 이제 밑으로 이제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커렌트, 잠시만요. 네. 알파가 타겟 스파르시티 레이쇼라서, 그러니까 전체 모델에 대해서 알파만큼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accuracy guaranteed compression은 그 뒤에 리워드 시그널로 어떤 걸 넣을지를 이제 플랍스나 넘버 파라미터로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퍼10 실험은 플랍스로 한 것 같고 맞나? 잠시만요. 파라미터로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뒤에서 한번 실험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만약에 레이턴시가 들어간 게 아마 그 모바일 넷이고 나머지들은 아마 플랍스 위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정말 플랍스인지 레이턴시인지에 따라서 저 로그 플랍스 같은 걸 이제 따로 넣어주면 되고, 저게 이제 저희가 에큐러시가 높긴 해야 되니까 그 에러에 대해서는 그냥 마이너스 에러를 바로 넣어주는데, 그래도 플랍스가 중요하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이제 로그를 취해줘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있도록 그 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거에 대한 로직은 사실 뭔가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설명이 돼 있고 좀 막 수학적이거나 막 저런 뭐 유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원하는 게 두 개일 때 accuracy랑 뭐 플랍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accuracy maximize 하는 거랑 저런 식으로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 이제 밸런스를 잡기가 힘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 사이퍼10 실험을 했을 때 저 핸드크래프트가 여기 딥 쉘로우 유니폼이 있는데 저거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컴프레션 레이쇼가 여기 그 0.7에서 0.8에서 시작해서 초록색을 보시면 처음에는 높다가 뒤에 가면 이제 낮잖아요.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뒷부분이 낮은 게 딥이고 반대로 쉘로우가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초반에 되게 낮다가 뒤에 가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유니폼 말 그대로 이제 유니폼하게 파란색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컴프레션 레이시오를 이제 배운다면 저런 식으로 레이어별로 이제 들쭉날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여기서 이제 DB 아까 뒷부분이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쉘로우가 앞부분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낮은 거고, 유니폼, AMC는 이제 그게 유동적인 거. 그래서 아까 레이시오 버젯 알파를 그 50%로 잡으면 레지넷 플레인 20이 이제 지금 왼쪽에 보시면 90.5%인데 저게 이제 플롭스를 50%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86.4라든지 근데 저게 이제 저게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고 테스트 액큐러시가 86.0인데 저기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 90.2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게 맨 오른쪽 컬럼은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아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RL 도중에는 파인 튜닝을 진행하진 않고 그냥 밸리데이션 액큐러시만으로 이제 리워드 시그널을 적용하는데 그 모든 RL 쪽 과정이 다 끝나면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다음이 이제 제일 오른쪽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드크래프트 모델보다 AMC가 더 잘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워낙 이런 AutoML 쪽은 모델을 여러 번 트레이닝하고 하다 보니까 저게 베리언스 안에 있는 건지 아닌지 같은 거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실험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ERR이 있고 R 파라미터가 있는데 폴리시 AMC 괄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ERR로 된 부분은 이제 그 에러 아까 여기서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R 파라미터 저거는 이제 이 방식으로 적용해서 그 에러에다 곱하기 로그 넘버 파라미터를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 방식을 저런 식으로 R 파라미터 저런 식으로 다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그 테이블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제 레이어별로 컴프레션 레이쇼를 보여드린 건데, 좀 재밌는 부분 언급하자면, 여기서 좀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AutoML에서 배운 컴프레션 레이쇼가 약간 들쭉날쭉하고 들쭉날쭉하니까, 저게 바틀넥 아키텍처, 레지넷 바틀넥 아키텍처를 배운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바틀넥 구조가 이제 그 채널 수가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맞긴 한데, 저의 생각에는 저게 그냥 원래 이제 좀 프루닝 레이시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냥 확률적으로 좀 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맞는 주장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주장인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래서 이거는 사이퍼 10에 대한 실험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레지넷인데, 여기서도 그 들쭉날쭉한, 약간 여기서는 좀 더 뚜렷해서 더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은 덴시티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스파시티를 높게 해서 그러니까 프루닝을 좀 덜 하고요. 반대로 3 바이 3 컨볼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필터들이 좀 리던던트하기 때문에 프루닝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해야겠다라고 모델이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3x3 컨볼루션은 다 약간 어그레시브하게 프루닝은 진행이 되고, 반대로 1x1 컨볼루션은 프루닝을 많이 진행하지 않는 걸로, 저런 식으로 어, 저런 식으로 RL이 학습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양한 원본 아키텍처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VGC16도 있고, 모바일넷 있고, 모바일넷 버전 2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교한 거는 다른 채널 리덕션 하는 논문들이랑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FP, RMP, SPP, CP가 있는데, 각각 이제 FP라는 거는 Pruning Filters for Efficient Components라는 논문에서 나온 건데, 저기서는 이제 그 레이어별로 sensitivity라는 것을 정의해서 각 레이어가 이제 accuracy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프루닝 레이셔를 다르게 했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RMP는 이제 런타임 뉴럴 프루닝이라는 논문인데, 저기서는 컨볼루션 채널들을 이제 뭐 4개의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런타임에 이제 인풋 이미지에 따라서 이 4개 중에 어떤 쪽으로 이제 그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할지 RL 에이전트가 따로 있어서, 그거를 따로 판단하는 RL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하면 근데 뭐 런타임에 좀 컴퓨테이션은 좀 줄일 수 있지만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지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SPP로 넘어가면, SPP는 이제 Structured Probabilistic Pruning for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cceleration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건데, 되게 각 레이어에 PCA를 적용해서 Reconstruction Error를 그거를 이제 Sensitivity 메저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프루닝 레이셔를 다르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CP는 이제 그 유명한 카이밍허 교수님 그 연구분께서 이제 쓰신 이제 Channel Pruning for Accelerating Very Deep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에서 이제 채널별로 프루닝을 하는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플롭스 버젯에 따라서 액큐러시를 이제 쟀는데, 저게 AMC를 썼을 때 가장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넷 같은 경우는 0.75가 그냥 위스 멀티플라이어라서 사실상, 잠시만요. 이제 10분 남았군요. 네. 네, 위스 멀티플라이어라서 0.75, 아까 프루닝 레이시오가 0.75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AMC가 좀 더 성능이 좋다 하는데, 뭐 엄청 크게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좋다라고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레토 커브를 보여주는 건데 아마 이런 좀 그 경량화 쪽 논문들은 다 이런 이제 액큐러시랑 어 멀티플라이 애드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정석이고 뭐 아니면 액큐러시랑 인퍼런스 타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커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모바일넷에 대해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했을 때의 그래프인 것 같은데요. 원본 모바일넷은 이제 검정색인데 어 여기서 그 AMC를 옵티마이즈를 하면 액큐러시가 좀 더 높고 뭐 멀티플라이에도 낮고 뭐 인퍼런스 타임이 낮은 걸로 봐서는 되게 잘 나온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모바일넷에서 이제 뭐 약간 레이턴시 관점에서 한 실험인데요. 그래서 모바일넷 여기 위에 있는 거 두 개, 모바일넷 100%랑 75%가 아까 그 윌스 멀티플라이어 1이랑 윌스 멀티플라이어 0.75. 아마 원본 논문에도 그냥 있었던 실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멀티플라이어 어큐뮬레이트가 569, 325가 각각 나오고 GPU 속도가 저 정도 나오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레이턴시가 얼마 나오고 이제 메모리가 저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AMC를 적용을 했을 때 저게 아까 저기 50% 플러스 50% 레이턴시가 아까 다시 돌아가자면 여기에 있는 그 로그 플러스를 쓴다든지 로그 레이턴시를 쓴다든지 약간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걸 적용을 하면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션은 정말 거의 반 정도로 285, 272 정도로 되고 타번 액큐러시는 거의 변함이 없어. 70.6%, 70.5%뭐 그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GPU 관점에서는 FPS가 거의 1.5배 정도 진행이 됐고 안드로이드에서는 한 2배 정도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제 아래를 이제 모델 컴프레션이라는 그런 분야에 이제 적용을 했다는 게 재밌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시도된 거는 아닌 걸로 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제 생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실용적이도록 빠르게 RNN 컨트롤러 같은 걸 안 쓰고 그냥 이제 여기서 뭐 DDPG라는 RL 알고리즘을 써서 그리고 밸리데이션 액큐러시만 넣고 뭐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실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요즘에 이렇게 경량화 연구도 되게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상용화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자동화가 되면 여러모로 이제 편한 이제 연구자나 아니면 이제 그런 개발자 분들께서 되게 편하게 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까 두 가지 리소스 컨스트레인트 컴프레션 방식이랑 액큐러시 컨스트레인트 컴프레션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그냥 뭐 에러만 리워드 시그널 넣되 그 따로 플럭스 버젯을 둬서 진행하는 방식이고 밑에서는 뭐 그렇게 플럭스 버젯을 딱 두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리워드 시그널 자체에 그 로그의 플랍스로 이제 리워드 시그널을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